오늘 핵심은 포모입니다. 포모. 전화를 평균 한 20통 받거든요. 그런데 한 40통을 받았어요. 약 반 이상의 질문이 왜 내 것만 안 가요? 였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코로나 때 샀던 삼성전자를 내가 3년 반 동안 물을 탔다. 어제 빠져나왔다. 축하해다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더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셨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번씩은 살 기회를 줬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줬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믿질 않았었던 거죠. 그 기회를. 최근에 SK하이닉스를 제가 25만 5천 원에 마지막으로 산 게 그거예요. 그랬는데 왜 포모를 느낀지 아십니까? 30% 줄였다는 얘기 저번 주에 금요일 하셨잖아요. 저 여기 앉아 있을 때. 아니 이걸 내가 왜 팔아가지고 가만뒀으면 이게 더 커지는데 이러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은 게 제일 제일 아쉽죠. 제일 힘들어요. 이거마저도 포모입니다. 아니 뭐 다 뒤었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못하실 분이 99.9%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하시나요? 이제 이 차라도 타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어차피 이렇게 포모에 빠지게 올라간 것들은 적어도 한 달 혹은 2, 3주 안에 살 기회를 줍니다. 안 준 적은 없었어요. 적어도 잡을만 하게는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몇 가지의 시총 상위주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좀 펼쳐놓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이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아까 제가 3차 랠리가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확 뭐 빨리빨리 돌면서 이제 쭉쭉쭉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또 뒤늦은 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를 팔고 조방원을 갈까라는 그 사고 그냥 둘 다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포모를 오늘 느끼나요? 느끼죠. 느끼시나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느끼는데 오늘은 좀 늦게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완전 오늘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랬다 치고요. 네. 아, 갖고 있다 판 분. 25만 원대. 샘 엘트먼이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8월 20 아까 찾아본 20일에 장중 24만 5천 원까지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날 많이 빠졌어요. 네. 제가 한 두어 번 좀 소통을 해본 결과 샘 엘트먼 욕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버블을 얘기를 해서. 버블하면 일단 걱정하거든요. 네. 물론 그날 제가 그분이랑 통화한 것도 기억을 합니다. 38조, 40조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 팔지 말자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시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핵심은 포모입니다. 포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전화를 평균 한 20통 받거든요. 그런데 한 40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 반 이상의 질문이 왜 내 것만 안 가요? 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채팅창도 좀 그랬어요. 예, 근데 내 것만 안 가요라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삼전 하이닉스만 가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파죽지세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네. 사실 지수가 이렇게 지수만 갈 때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셨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번씩은 살 기회를 줬던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줬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별로 믿질 않았었던 거죠. 그 기회를. 그런데 어제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코로나 때 샀던 삼성전자를 내가 3년 반 동안 물을 탔다. 그래서 어제 빠져나왔다. 축하해다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근데 오늘 더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솔직히 어제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어땠습니까? 윗골이었어요. 음봉도 달고. 그럼 이쯤이면은 쉬어가겠거니.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도 시장에서 1,000억 조금 넘게 샀죠. 외국인들 더 들어올까 했는데 오늘 1조 8천억, 9천억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주식을 할 때 힘든 거는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다른 것들이 뭐가 낯설까? 그죠? 지수가 3,400이 낯선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밑에서 30% 올라온 게 낯선 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25일 만에 35% 올랐더라고요. 그런가요? 24만 5천 원에서 오늘 35만 원 넘었어요. 아,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의 간극을 어떻게 내가 채울까? 예, 뭐 대표님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어우 저 자고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거 없이도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하고 많은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못 벌었고 지금도 못 벌었다면
이게 헛헛한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내가 시간이 가지고 있는 됐으면 종목에 대해서. 아니요. 매매를 하던 내 종목이던요. 예. 그 다른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막 웃으시죠. 네. 예, 예.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자신감, 책임감 뭐 이런 거죠. 예. 언제적 개그를 지금? 우리 위원님, 저 초등학교 때 개그. 그것은 자신감 이거 아닙니까? 우리- 넘어가시죠. 오늘 시장의 총평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위원님이 못 사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휴가여서 약간 느낌이 좀 조금. 캐주얼한. 아, 그러시군요. 산 옷이 아니고 오래된 옷입니다. 휴가인데 좀 휴가를 즐기셔야지 이런 장에서. 아닙니다. 예. 이럴 때 나와서 들어야죠. 야, 역시 위원님의 책임감, 자신감. 결국 하시네요. 그만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SK하이닉스를 제가 25만 5천 원에 마지막으로 산 게 그거예요. 네, 그것까지 사고 그랬는데 왜 포모를 느낀지 아십니까? 30% 줄였다는 얘기 저번 주에 금요일 하셨잖아요. 저 여기 앉아 있을 때. 그 전자도 올랐잖아요. 그걸 그냥 파신 게 아니니까. 오르긴 근데 올랐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예. 아니 이걸 내가 왜 팔아가지고 가만뒀으면 이게 더 커지는데 이러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은 게 제일 제일 배고파요. 아쉽죠. 제일 힘들어요. 이거마저도 포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뭐 다 뒤었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못 하실 분이 99.9%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권하시나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순환매를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이 차라도 타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도 어제는 조금 그랬네요.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하는 게 일단 일단 있으란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아니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폼을 당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어서 그 포모보다 이 포모가 어떤 게 더 클까라고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뛰어들어가가지고 사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나머지 계좌 안 가네. 그러면 어차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만큼 있으나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딱 반 잘라서 지금이라도 확 산다. 못 사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냥 이게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테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웬만하면 저기. 예.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전략을 짠다 그러면 그래야 내 계좌에 다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네라고 시작해서부터 그다음부터 밀린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사면 밀립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하이닉스도 사고 밀렸어요. 저도 맨 마지막 거는 24만 얼마까지 쭉 가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많은 거지. 근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이격 뭐 이런 것들 다 벌어져 있어서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 사이클제 돌아갈 때 그리고 수급 막 들어올 때 그게 무시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고 있다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다 시장이 그것만 보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의외로 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섹터 같은 경우도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도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벌쩍벌쩍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쪽으로 또 다시 관심을 가져간다. 보여주시죠 섹터 오늘 그러면 정리를.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럼 뭐가 있었는지. 그건 8시 넘어가려고 하고 8시네요. 하고 이제 네. 들어야 되니까 또 우리. 예. 왜냐면 오늘 업종이 근데 생각보다 아주 센 게 네.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반도체 빼고는 냉정하게 말하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상위 중에는 진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단 방산 정도 좀 셌다. 또 그동안 너무 쉬었으니까. 원자력도 있어요. 원자력도. 원자력은 섹터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 애매하니까. 위원님이 별로 그렇게 아니 그렇긴 섹터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한대요. 네, 그래도 테네시강 의혹 가지고 우리 짜잔 뭐 이렇게 방사는 하는데요. 진짜 세긴 셌어요. 네. 방사는 세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도 어제 보니까 테크주 중심으로 이것도 포모 같아요. 여기도. 우리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마저도 3조 달러 3조 달러. 이번에 예. 네 번째로. 헷갈려요 지금. 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싼 거 뭐야 이러면서 좀 다 랠리가 펼쳐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막상 보면은 또 보니까 뭐 FOMC 경영은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뭐 할 말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나는 진짜 근데 신기한 게 8월 말까지만 해도 FOMC 경계감이 있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아니 아직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주가로 보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못 사신 분들 많아요. 아니 그런데 주가로는 없잖아. 주가로는 그럼 시장에 없는 거잖아요. 주식이 그렇지 않다고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물리적인 인간은 존재했다. 거기에 그치, 그렇게 있었다 가시죠. 정도. 네. 네, 예,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읽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질주 나오고 뭐 네. 무슨 요즘 뭐 기록 막 쏟아지더라고요. 사상 최대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지금 열흘인가 연속 계속 올랐죠. 11일까지가 연속으로 올라온 게 최고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은 깨어지려고 있나 보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또 예탁금 보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들 다 팔아서 거기 들어간 것과 신규로 들어간 거 막 짬뽕 돼서 지금 74조입니다. 역사적 또 최고가까지 들어가고 신용도 요즘에 코스닥으로 집중이 돼요. 코스닥 쪽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멈춰 있는데 코스피는 멈출 수밖에 없겠죠. 하이닉스 신용으로 샀다가 이제 다 털리든 또 팔은 이런 쪽들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정체돼 있는데 코스닥으로 막 집중되더라고요. 어디 가나 봤더니 또 저희 바이오 비만칠 이런 것들로 막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강해서 지금 벌써 24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신용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달러 금리 조금 밀리다 보니까 우리한테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1조 7천억 이제 계속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로 본다 외국인들 아직 순매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판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려 그러네. 그때 3월달에서 5월달 이렇게 쫙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안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매도하고 다른 섹터 사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 괴리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아직도 20몇 조가 매도로 돼 있던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거 플러스로 돌려면 또 외국인들이 얼마큼 살 것이냐. 네 이게 또 그런 것 아까 같죠. 일부에서 그 윤주 경제평론가님도 살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FOMC 경계감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대요. 이거를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끝나고 봐야지. 근데 누가 먼저 너도 기다려 난 먼저 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도 포모를 느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 같고 기관들은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냥 관망하는 모습들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여기서 못 사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도 일단 이제 그만할게요. 또 반도체 얘기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런데 HBM 좀 강하고 유리기판 쪽으로까지 돌아가면서 이제는 소재간 안내 장비간 안내 막 난립니다. 네, 그런 쪽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고 디스플레이 나도 ICT인데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훅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 보자. 지금 OLED 장비 쪽 이쪽 소재 쪽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또 좀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웹툰 쪽은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웹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와중에서 미스터 블루는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냥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랑 잘 됐는데 네이버는 빠지고 딴 게 오르더라고요. 역시 상상력을 좋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그것도 빠질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어쨌든. 너 빠질 줄 알았지. 그거 말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테마의 K 증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방산 셌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희 방산을 볼 때 항상 드린 얘기지만 유럽의 라인메탈을 봐야 돼요. 라인메탈이 2, 3일 전에 신고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때가 됐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전 고점 때 이제 띵동 그러고 들어갈까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원자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전력 컨퍼런스인가 거기 가가지고 또 SMR 또 CEO가 또 테네시 강유역 쪽에서 그 뭐죠? TVA인가요? 그 회사랑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6기가 정도는 우리 할 거다. 근데 딱 봤더니 2회빌밖에 없더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픽 받았어 나 이러면서도 쭉 올라오는 모습들 나오고 근데 확산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약세 쪽은 로봇은 또 하루 만에 또 주춤거리고 근데 이게 추세가 그러니까 로봇도 다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다는 안 가고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증권은 하루 만에 좀 주춤. 아마 지금 보니까 RSI가 87.5, 88 정도쯤 가져왔습니다. 80대 넘어간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온 것 같다 보니까 좀 부담하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시멘트가 올라간지도 몰랐어요. 너무 작은 섹터라서 저건. 이렇게 된 거고 철강도 약했고 STO도 하루 만에 빠지고 그러니까 즉 코스닥이 약하다 보니까 바이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약세 업종에 바이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틴 거 비만 치료제는 오늘 가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다 넣다가 또
바이오 센 놈 있었으면 빼주는 겁니까? 예,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너무 못할 짓이다 싶어서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갖고 오신 게 이제 파죽지세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인데 상단 어디예요? 뭐 아이고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아니 질문 들어오셨네. 갖고 오셨는데. 제가 어디까지까지는 안 써놨는데. 아, 그런가요? 예. 솔직히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삼존 하이닉스로 땡기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낙수 효과를 노리면서 확산되느냐. 라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은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고. 코스닥도 좀 가고. 코스닥도 좀 가고요. 근데 코스닥은 경험적으로 조금 있다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지칠 때 좀 아직 덜 지쳤어요 아직은.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뭐 3,700이든 3,600이든 제가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본 분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3,200 언제 돌파, 3,300 언제 돌파 이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지금 강세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것이 삼전 하이닉스가 원래 싼 종목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의 AI가 좋은 거, 뭐 브로드컴, 오라클 다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캐파로 보여줬고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오늘부터 이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땡겼는데 강세장 유지된다면 어디로 떨어질까? 시총 상위 중에서 찍어보자 라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도 생기십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현대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확산의 날에는 시장에서 정할 것이다. 근데 그 지금 얘기한 종목들이 정확하게 외국인 순매도 다 상위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왜 드리냐면 순매도 상이긴 한데 제일 많이 판 네이버가 3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작았어요, 맞아 오늘. 이거는 팔았다기보다는 그쵸 팔았으니까 나왔겠죠. 그렇지만 그냥 시총 사이즈 대비해서 이거는 그냥 매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한 번씩 저희가 어떤 섹터 뜨기 전에 만들어졌다 저랑 한 2, 3주 전부터 대표님이랑 저랑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요. 증권, 지주, 은행 만들어졌다. 대표님도 말씀을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쪽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판매도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조금은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뭉개지지 않고 밑에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증권이 한 달 반 일했어요. 한 달 반. 그러다가 이제 때를 만나서 세게 친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가 안 좋다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강세장 이렇습니다. 강세장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여기서 40만 원 가요. 진짜 많이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15% 먹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쵸. 네, 여기서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쳐다보지 않았던 A라는 종목이 아까 저기 바이오 비만 강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한미가 강했어요. 한미는요 아무도 안 쳐다봤던 비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이 강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강하고. 디스플레이가 세상에. 강하고요. 또 오늘 종목의 뭔가 오른 종목의 결은 뭐냐면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 2개 빼고요. 택 중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을 해서요. 저도 매매를 하는 입장이니까는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포모에 빠서 참다가 거기서 내 걸 던지고 이걸 갔을 때 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는 거죠. 원래 기초 체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기초 체력은 있지만 시장에서 안 쳐다봤기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던 것들. 시청자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것들이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또 이렇게 일부는 외국인들이 정말로 무식하게 사서 좀 무식하다 표현합니다. 1조 삼성전자 사는 거는 무식하죠.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있잖아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 네.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올해 전체 시장 제가 지금 HTS를 좀 해보니까 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12조 팔았습니다. 순매도. 네, 순매도 12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며칠 안에 순매수만 돌려 12조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겠죠. 하이닉스 사고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나도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자. 아까 그러면 이제 김미수 대표님은 반도체 어차피 못 들어갈 거고 조금 들어가도 큰 의미 없을 거고 차라리 스테이 해라라고 하셨는데
닉스와 삼전 혹시 의견 사실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이게 하이닉스가 아니고 개별주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전문가가 사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격이 조정이 되고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사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이닉스도 이 가격대가 33만 원이다, 32만 원입니다. 이거 미리 찍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눌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1억을 하는데 하이닉스 지금 포모가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300만 원 사서 치겠습니다. 6만 원 손실 날 때 팔아요. 더 가지면 10만 원 손실이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2차 전지 때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포모에 빠지게 올라간 것들은 적어도 한 달 혹은 2, 3주 안에 살 기회를 줍니다. 안 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워낙 미디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얘기하다가. 예. 아닙니다. 서둘 절대 반도체주 절대는 아니고 반도체주 포모 느끼지 말고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게 안 된다는 게 결론이네요. 예를 들어 소부장도요. 네. 소부장 미세하고 살펴보셨으면은 대표님 안 오른 거 하루 양봉 크게 솟지 않습니까 요즘? 소부장에서요? 네. 그렇죠. 예. 안 오른 것들 뭉쳐 있다가 하루 쏠 때 20%씩 싸요. 15%. 그렇죠. 캠트로닉스. 오늘 쌌죠. 오늘 샀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어차피 올라갈 때 살살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뭔가 적어도 잡을만 하게는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몇 가지의 시총 상위주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좀 펼쳐놓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대표님께도 그래도 그러면 제가 네. 문의를 무슨 질문 드릴 줄 알고 갑자기 딱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우리 앵커님이 하이닉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예.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아, 갖고 싶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자, 그러면은 멀어졌다. 34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다 10,000원 빠진 정도. 만원 딱 9,000원 만 원, 예.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거를 좀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정도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은 사야 될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고점에서 막 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야 만약에 강한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 들어올 거거든요. 횡보 들어오고 약간 잠깐 출렁거리다가 그냥 옆으로 가고 만약에 계속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정도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내가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판 게 28만 원, 27만 원 그것도 잘 받았다고 팔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3%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려면 가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여기서 에이, 저거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그것도 또 오래 안 줘요. 그러다가 출렁했다가 또 옆으로 보다가 갑자기 다음으로 간다. 또 놓친 거예요 또. 이런 쪽에서 주도주가 또 고점에서 버티다가 다음으로 가는 국면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그럴 텐데 결국에는 어차피 이거 만약에 그럼 여기 이 종목으로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 쪽에서 그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할 때 그 조정도 내가 이용할 수 있겠느냐 못하게 되면은 그냥 포모 감안하고 다른 섹터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은. 아유 예 그냥 네, 없으시면은 내 적정 비중이 없다 그러면은 그럴 때라도 한번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주식의 비중 자체가 없는 분은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예탁금도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지금 어딘가로 들어가고자 하는 예탁금들은 뭔가 슬금슬금 기회를 엿보고 있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왜 잠깐 저 코스닥에서 신용이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팔았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쓰네요. 예. 팔았습니다. 네. 현금 갖고 있어요. 근데 저건 쭉 가다 보니까 승질이 나요. 그럼 안 되겠다. 빨리 따라 붙어야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 만만한 게 없어요. 코스피 쪽에서는. 근데 코스닥은 그래도 왜 그러니까 바이오가 한 방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그러다 보니까 너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팍팍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의 바이오가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종목들 오늘 보니까 일동제약 이런 종목도 막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안 되니까 그나마 뭐 코스피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이나 이쪽도 금리 나면 대세라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경계하면서 또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또 좀 포모가 현상이 들어간다 하는 쪽인데 결국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예탁금은 많아진 상황 쪽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체할 만한 거 뭐가 찾아갈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그걸 하면 제가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이제 조방원이 다음 이슈긴 한데 조방원이 결국은 반도체 전에 완벽한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선 방산 원전 강도는 다르지만 원전은 좀 많으신 편이었고 방산은 쉬었다 오늘 많이 떴고 조선은 그래도 아직도 짱짱한데 어느 쪽으로 그러면은 좀 쉰 걸 찾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처진 거 뭐 2차 전지 다종차 이런 걸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 주도주를 가서 풀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내 손이 빠르신 분들은 2차전지 자동차는 오르는 첫날 쫓아가도 됩니다. 조금 유의미한 양봉이 나올 때 그러니까 많이 떠들 거예요. 근데 오른 다음날 장 끝나고 떠들 거예요. 장 중에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냥 뜨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아마 7, 8%, 8, 9% 뜨면은 그때 유의미하게 아마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조방원 쪽인데 사실 제가 일자별로 따지면 방사는 계속 올랐고요. 요 며칠. 안 빠졌습니다. 조금씩 올랐을 뿐이지 내 눈에 안 보이게 올랐을 뿐이지 계속 올랐어요. 하나 에어로도 어제 살짝 꺾이긴 했지만 오늘 바로 들어 올리고 그렇죠. 로템은 계속 짱짱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건 넥스원이고요. 네, 엑소원.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 그 방산도 올랐는데 그렇죠. 그러면 원전은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올랐지만 많이 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게 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한 건 조선이다. 사실 조선 웬만한 회사들 보면은 오른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나 이거 조금씩 내가 빠질 때마다 2% 정도 빠질 때만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시작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라인메탈 보고 방산해야겠다 하면은 에어로를 쫓아 잡으시는 거고 단 둘 다 잡으면 물립니다. 절대 여기서 이 다 주도주가 이게 반도체가 주도였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다 내일부터 빠지고 여기부터 내일부터 올라야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주도권 싸움을 며칠을 거쳐서 합니다. 그 거칠 때 그때 빠질 때만 들어가야죠. 거칠 때. 반도체 말고 이쪽 조방원 쪽을. 조방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지금 워낙 재미가 없는 나머지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하세요. 이거 팔고 여기. 근데 이게 이런 게 어딨어 이분법적 사고가. 그냥 이쪽 좋아 보이면 살살살살 사는 겁니다. 살살살살. 근데 조선은 오늘 조금 올랐지만 제 기준 3일 쉬었어요. 조선은. 그러면 이 정도면 슬슬 분할면서 시작하셔도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해볼만 한 거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거죠. 기자재를 할지 엔진을 할지 뭘 할지 이런 건데 사실 다시 시작할 때는 작은 것들 하는 것보다는 원래 갔던 것들이 더 빨리 갑니다. 제일 큰 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까지는 조선주 목표가 상향 여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괜찮은 거죠. 현대중공업 삽병하면은 목표가가 어디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한 번씩 그걸 다 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나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해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내가 반도체를 팔고 조방원을 갈까라는 그 사고였거든요. 사고. 그냥 둘 다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 싫으면 서부장 잘 찾아야죠. 반도체, 조방원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래도 조방원 중에서 기회를 또 더 많이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건 그럼 조선이다? 지금은 좀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조방원 중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자리 각각 어때요? 각각 다 좋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조선인가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우리 승인커님 아니, 보기가 조방원인데 갑자기 왜 모르겠는데요? 다른 보기로 나옵니까? 미쳤나봐요. 네,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보기에서.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어디서 했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2000선, 2500선 정도로 볼게요. 고정에서 시작해서 3천이 한번 확 넘겼습니다. 그때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반도체 안 갔어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그때 조방원이 갔었죠.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2차 랠리라고 하는 지금 정도, 그러니까 3천선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쭉 끌어올릴 때는 뭐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2차 랠리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주도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반도체를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뭐 다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고 가지고 있는 사업 쪽에서 이게 조정이 맞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 다음에 포함을 시켜야지 주도주를 없이 그 지난번에 1차 랠리 때도 그때 막 조방원에다가 막 근데 이젠 반도체 없는 분 기준인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있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조정 씨 그래서 34만 천 원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정도라도 살 수 있겠느냐? 못 사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빠지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어서 해라. 예, 들어가서 좀 갖춰 놓으려고 한 다음에 아니면 그거라도 안 된다. ETF라도 보시든가. 반도체 아니면, ETF. 예, 요 지금 사이클에 또 지금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지금 현재는 P가 그 메모리 반도체의 P가 급등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Q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인데 Q까지 좋아져서 이제 우리 그러면 투자까지 늘릴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비주까지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비보다는 지금 소재 쪽이 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도체는 그렇고 이제 조방원 중에서 자리를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다요. 다? 다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다 있는 게 낫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럼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또 이제 3차 랠리를 만약에 또 조정받다가 3차 랠리 간다 그러면 다 가지 않을까요?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가 주도냐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근데 주도를 빼고 나머지를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좀 이따가 또 약간 횡보하다가 또 간다 그러면 또 포모. 예. 그럼 조방원이 움직일 텐데 그만큼의 탄력들이 못한다 그러면 또 포모.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뚫어야죠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여기 배제되고 나머지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한계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그러면 열심히 저 아예 안 봐. 그리고 열심히 이걸 통해서 나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으로 만들어 갈래. 그러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제가 포트가 기존의 주도진 조방원이 아주 많아요. 네. 반도체는 없고 이런 분은 굳이 바꿀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저라면 바꾸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뚜루룩 잘라서 10%나 30%씩 다 잘라가지고 반도체를 얼마큼 싸게 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적은 양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셔갖고 저는 또 그냥 지키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조차도 못 하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조방원을 그동안 잘 갖고 있어가지고 수익이 좋았는데 요즘 폼을 느꼈어요. 네. 자르고 반도체 가야 되나요? 조방원을 지금까지 잘 지키셨던 분은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잘하셨던 분이고 잘 지키는 분들은. 저 경험적으로 그런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네. 저라면은 개인적으로 자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냥 스테이 해라. 왜냐면은 이게 위치라는 것도 중요해요. 위치는 중요한데 오늘 입장에서 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 만약에 대표님 말씀대로 34만 원이 갔어요. 하이닉스가. 가면은 아마도 이게 한 방에 내일 7%가 아니 34만 원 갈 거면 아니 그러면은 네. 저는 사실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유심히 보는 업종들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조방원이나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바이오도 이제 가끔씩 언급이 되긴 하잖아요. 요즘에 제약 바이오 좀 어떻게 보이세요? 바이오는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많이 들고 있으신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을 누가 보는지 ABA를 보여주는지 올릭스가 보여주는지 지금 요 며칠 반도체로 수급 뺏겨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기다려 볼 만한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할 때 봐봐요. 대표님 조방원도 해야 되고 반도체도 해야 돼. 저는 바이오도 해야 된다 그러지.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슬슬 욕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집중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펴지면 오늘 저도 같은 압니다. 날은. 그런데 그 섹터별로 논리가 살아 있으면은 팔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2,000원 이만큼 빠져 있어요. 여기서 15% 올릴 수 있잖아요. 오르면은 하이닉스 그렇게 기다려서 한 번 먹은 거라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박스권 시장이 박스권일 때는 비주도주가 돌만하다가 빠집니다. 네. 결국은 주도주만 살아남기 때문에 주도주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박스가 아니고 열렸잖아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지난주에만 9월 달에 9조 팔았거든요. 9조 현금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미국 갈까? 안 하십니다. 여기서 미국 안 가세요. 이 레벨에서는. 결국은 뭐가 또 튈 때를 또 해보면 할 텐데 그 다음부터 선택되는 것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톡 건드리면 세게 가요. 근데 그 수익률과 잘 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주도주로 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수익률의 차이가 그래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장의 느낌은 그래요. 네.
저희 아까 이제 매매 동향 볼 때 한현님이 언급해 주셨던 기관 순매도 상위 1, 2위 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보니까 오늘 2.78% 빠졌고 리가캠도 2.08% 빠졌더라고요. 대표님은 바이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냥 뭐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른 종목들이 다들 그럼요, 올라 있어요. 그럼요. 예, 어느 정도 올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거 갖고 못 참아. 네, 아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랐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모습들이지. 일단 나는 이걸 샀었으면은 40% 났을 텐데 내가 이걸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까 20%밖에 못 났어. 포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강세장이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아까 제가 3차 랠리가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자발적으로 확 뭐 빨리빨리 돌면서 이제 쭉쭉쭉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또 뒤늦은 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샤인님은 또 저기 애청자시잖아요. 이런 네. 말씀도 하셨어요. 바이오가 금리 인하 반영을 너무 많이 빨리 해가지고 예전만큼 크게 오를까 여긴 또 의문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약간 아까 쓴 경계감이라고 봐야겠죠. 네. FOMC 다음에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 딱 4%에서 붙어 있죠. 아직 어디로 갈지 몰라. 그게 경계감이라고 하면 경계감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또 지금 상황 쪽에서 아무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막 한다고 그래서 나는 굳건한 입이지 딱 잡고 그 강인한 입이지 그대로 해서 역시나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은 너무 또 많이 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컷이 4%밖에 안 돼요. 근데도 참 비컷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조금 좀 앞서가나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주가 금리가 인한다고 금리 나니까 당연히 바이오주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시장은 자꾸 뭐 그러니까 이 바이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목이나 아니면 좀 딥한 스터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냥 금리나 이거만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럼 조금만 수급 좀 흔들린다 그러면 약간 주춤했다가 또 좀 빠지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바이오주가 아니라 종목입니다. 종목 하나하나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로 보셔야죠.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알테오전이 이러고 있다가 뭐 며칠 뒤에 뭐 또 SG제형 뭐 그 통과했다고 먹고사에서 통과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훅 랠리 펼친다. 그러면 알테오전만 갈까요? 나머지가 다 갈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전을 보느냐 아니면 알테오전과 친구들을 보느냐.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또 각각 재료 때문에 좀 올라온 종목들은 뭐또 있어요. ABL이나 뭐 올릭스나 마찬가지로요. 거기다가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거 뭐 경구용 치료제 쪽에서 아까 이제 뭐 일동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거기도 뭐 그 투과율까지 뭐 투과율인가 뭐 그거 가지고 또 일랄일릴 거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또 쭉쭉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얼마큼 습득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차이지. 근데 바이오라고 다 그럴 거면 그냥 저 액티브 바이오 ETF 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네. 이제 지난한 시간을 거쳐온 이제 친구들 종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모르게 하도 오래 보면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종목들이 오르니까 이제 또 비슷한 시간을 거쳤던 종목들 업종들도 좀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는 시선들이 있을 텐데 박순철님께서는 이제 화장품도 좀 오를 때 되지 않았나요?라는 의견도 보태주셨는데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21일 정도 데이터 보셔야죠.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10일치까지 데이터 보니까는 적당히 나왔더라고요. 8월에 워낙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MOM 기준을 꽤 떴는데 그 정도 뛴 거 가지고는 시장에서 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끝났겠느냐? 사실 2분기 부러질 때 아시다시피 이게 미국향 혹은 중국향 데이터에 대한 혹은 매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크게 부러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관세라든 이것 때문에 조금 눌려있는 모양인데 조금 나아지는 모습만 한 번 딱 보이면 솔직히 자리가 너무 만만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기관이 좀 들어온다 혹은 외국인 산다 그러면 적어도 꽤 많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 9월 16일이고 한 3거래일 정도 남았죠. 남았는데 잘 내가 다른 폼으로 견디고 사부작 살 수 있을지 이건 여러분들께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아까 뭐 바이오든 뭐든 이게 투자 포인트는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이 지금 오늘 많이 쏠린 것들 이게 수급 쏠림이에요 사실. 조선이 눌린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관세 관련 협상이 좀 늘어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조율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되면 오를 것이다. 어떤 분은 반도체 사느라고 팔아서 그런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이죠.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게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들이 다 형성이 돼서 수급이 살짝 이동한 거를 우리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화장품도 포인트는 살아있다. 그런데 업체별로 다르게 나올 거예요. 또 수출 데이터가 어떤 부분 때문에 색조가 잘 나올지 어느 나라가 잘 나올지 이건 그때 봐야 되잖아야 그것들을 스터디하는 거죠. 10일까지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래서 뭐 저는 뭐 우리 코리아만의 강점이 있는 섹터 뭐 피부 미용이든 의료기기든 엔터든 이런 쪽은 저는 뭐 한 번씩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지금 수출 데이터 가지고 뭐가 조금 좀 안 맞는 게 그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추석이 언제 있었냐면은 9월 20일대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1대 YY로 하게 되면은 그때 날짜별 때문에 그거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별 수출로 해서 계산해서 그거 데이터하고 막 본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은요. 그리고 저희가 또 10월 달로 간다. 10월 달은 저희가 또 장기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일까지 데이터 작년보다 10일까지 데이터 뭐가 안 맞습니다.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래서 그 데이터 생각보다 가지고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당장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머리 복잡해. 그냥 반도체 사! 뭐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지고는 여기서 뭐 그 데이터 갖고 그래서 아마 10월 20일까지는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미묘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 가지고 이거 좋아 봐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볼 수 없다 보니까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데 그 기조가 그냥 살아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연말 또 지금 저희가 또 고생 많이 한 게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관세 한 뭐 10%, 뭐 15% 올라간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그 데이터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거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확인돼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탄력받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위주로 좀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업종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는지 위주로 이제 시장 이야기 해봤고 두 분 가져오신 이슈 중심으로 또 자세한 내용 짚어볼 텐데 일단 AI 인프라 행사 이거 이슈로 또 가져오셨네요, 대표님. 한번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죄송합니다. 왜요? 반또체입니다. 네. 또 그 얘기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네, 그 큰 글로벌 빅 IB가 가서 인프라 행사 가서 보고 업체를 탐방을 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분위기 그거 가지고 한번 참고는 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긍정신호 그린 플래그면 그린라이트인가요? 우리식으로 보면 그렇지 예. 않을까요? 네. 그린라이트 켜졌어 이러면서 그런 쪽인데 업황은 예상보다 좋대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게 요즘에 서버 컴퓨팅입니다. 이거 가지고 좋다라고 하면서 요즘 낸드가 미쳤죠. 낸드가 미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 좀 약간 글로벌 IB 쪽에서 확실하게 HBM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보는 쪽들은 좋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내년에 HBM4 시장의 펀더멘탈은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과연 매기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8월 20일에 저렇게 해도 얘기했었잖아요. 저런 그렇죠.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모건 스탠리는 안 바꾸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지금 딱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 열면 사과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잘못 봤으니까. 그래서 일단 고르고 있다. 한번 어떻게 조만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HDD. 요것도 난리죠. 요즘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촉발된 게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HDD를까지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죠. SSD까지도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대형 쪽에서는 HDD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급 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뭐 웨스턴 디지털도 그렇고 다 완전히 쇼티지. 그래서 이제 가격 한 30% 올릴 거고 한 10주 이상 우리 못 줘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반영돼서 지금 이쪽이 더 달리죠. 그런 쪽인 것 같고 엔비디아와 AI 쪽에서는 뭐 지금까지 다 아는 쪽들인데 블랙웰 울트라까지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순조롭게 나와서 생산량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요는 더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왜냐면 아마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다음으로 루비니로 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닐 것이냐, 아직은 시장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주도가 됐다가 그거를 대체하는데 아마 생각보다 좀 늦어질 것 같다. 블랙웰 들어올 때도 그랬거든요.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거와 함께 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역시나 뭐 서버부터 메모리 HDD 이런 것들은 같이 또 수요는 동반적으로 같이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요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옐로우 플래그이면은 약간 그냥 레드 플래그보다 난 거죠. 원래 그린, 옐로우, 레드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 그러면 브릭 플래그 그만하겠습니다. 보통 세 개를 씁니다. 세 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쪽들인데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IT 전반적으로 소비자기기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겠죠. 왜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대로 그냥 소비자 심리랑 연결돼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내가 PC를 바꿔야 될 조건. 뭐 처음에는 AI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PC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하는데 그거 갖다가 꺾였던 게 삼성전자 88,600원 쭉 밀린 거 아닙니까? 기대감으로 갖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을 잘 못하겠다라는 쪽들이기 때문에 그냥 디바이스 관련된 쪽들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아니면 또 확대가 되는 쪽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뭐 폴더블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이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그거를 또 키워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폴더블은 더 용량 높은 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더 커질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올해 말에는 또 삼성전자에서 2번 접는 거 나온다면서요. 트리플인가요? 뭐 그 예전에 방 읽듯이 여시오 이러면서 문을 여시오 이러면서 쭈르륵 읽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든가 뭐 롤러블이 나오든 뭐든 간에 뭐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또 혁신적인 거. 근데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좀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걸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요즘에 스마트 안경 쪽에서 보니까 이걸로 뭐 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뭐가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메타에서 나왔던 그런 스마트 글라스가 다음으로 연결돼서 또 거기도 뭐가 IT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AI로 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성으로 들어가서 그럼 뭐 제가 가고 있는데 옆에 길 찾게 해줘. 그래서 연합뉴스 경제TV까지 얼마큼 가? 아니면 택시를 불러줘? 이것도 가능할 거고 이쪽을 불러야 되나? 이쪽을 뭐 어떤 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시 IT 기기가 또 살아나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앞으로 AI 시대에 또 디바이스는 잘 봐야 되는 건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은 보시면서 혹시 좀 이건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치환해 볼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있었을까요? 반도체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서 아까 스마트 글래스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과거에는 스마트 글래스 쪽 했을 때는 기억해 보시면 XR, AR 관련주들 엄청나게 상한가 2번씩 치고 그랬는데 안 움직이게 된 거가 거의 한 1년 됐죠, 대표님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이 사실 조금 포모 아까 오늘 주제가 포모긴 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이유가 이쯤에서는 그 종목들이 빠져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때 물린 땡땡 AR주들, 땡땡 XR주들, 그 시총 한 600억에서 한 2천억 사이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움직여요. 결국은 기술 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뭔가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실적이 되는 쪽으로 붙는 중이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조만간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 나와가지고 뿅 뛰면 그때는 좀 줄이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LG 디스플레이나 이노텍 오른 거 얘기하셔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뒤에 거 하고 싶은데 원래 옛날에는 반도체가 움직이면 IT가 같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LGD나 LG 이노텍이 움직였는데 이거 지속성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비반도체 IT에 대한 왜냐면 이게 지금 또 약간 그런 세트에 대한 얘기니까 약간 전자죠, 전자. 네, 전자 섹터. 근데 저는 실적이 동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 거는 실적이 동반된다고 치고 오른 건가요? 오늘 오른 거? 이노텍은 일종의 내러티브 좀 붙었을 것 같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포트 보니까는 LG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 3분기에 3,400억 불렀더라고요. 네. 예,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이잖아요. 그 흑자 전환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열광을 할 만하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매매를 안 하세요. 이유는 몇 년 동안 봤거든요. 지속성이 없다.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적이 사실 이번에 흑자전이 돌면은 적어도 지속적으로 붙을 때는 2개 분기 연속 붙어야지 그때부터 기조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 부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부분이 아마도 그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BOE 쪽 물량을 LGD에서 증설을 통해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추측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실적 이슈가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하는, 이게 개별주라면은 쭉쭉쭉 갈 텐데 이런 것들은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걸 추적을 해보자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은 비반도체 IT주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때쯤에 저희가 2000년대부터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반도체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붙어서 무조건이에요. 전기전자 무조건 따라갔었어요. LG전자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네.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스마트폰 잘라내고 그리고 가정과 전장 쪽으로 가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쪽이죠. 그렇죠. 네, 뭐 정책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별로고 뭐 그렇죠. 전기차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다 그런데 또 외국인들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이게 그럼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완성이겠죠, 오히려.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이 아니라 아이고 한 바퀴 돌았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확장시켜 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디스플레이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변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폴더블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변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또 LG 디스플레이까지 때문에 좀 닥수효과. 어차피 지금 돈 번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거 무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럼 이거 그동안에 어려웠을 때 그 여기저기 꾸고 힘들었을 때 곡감 비고 그래서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제 드릴게요 하려고 하게 되면 정상화되는데도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돈 벌려고 하게 되면 뭘 지금 뭐 어떻게든 공장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리면 그냥 돌릴 수가 있나요? 지금부터 맞춰주려고 하게 되면 장비 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디스플레이는 장비 쪽들을 좀 챙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쪽과 이제 지금 다음으로 연결해서 OLED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간 주도를 하면서 왜냐면 애플이 어차피 또 중국 거 안 쓸 거 아닙니까?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도가 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소재 쪽들 이런 거는 슬슬 변화가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다 들어가는 이제 지금은 반도체 기판만 보는데 디스플레이 기판 같은 경우도 또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는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차 전지 장비나 이제 소재를 얘기하시긴 했는데 아니 디스플레이. 예.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나 소재하는 기업들이 전부 2차 전지 장비 소재 그게 바뀌었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순수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2차 전지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순수하게 뽑아내려면 시장에서 회자되는 거 하는 게 맞죠. 가장 그때 주가로 그냥 보자. 예, 그게 가장 먼저 선택되는 거고요. 그때 BO 이슈 있을 때 두 종목 움직였잖아요. 네. 큰 것들 그거 소재 쪽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가가 설명해 주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강세장일 때 가장 우리가 소외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찾았어요. 네. 안 오른 거 오를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거 내 거 안 가고 있으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진짜 좋아서 샀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안 쳐다봐서 그래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언제 쳐다볼 것 같은데 그거는 시장의 순환매인데요 하는데 이거만큼 고객 입장에 사실 답답한 상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쳐다보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네. 저희 마무리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시 시장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이렇게 좋으면 앞으로 뭐 얼마나 열려 있나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물론 1, 2부에서도 이제 오시는 우리 출연자분들께도 여쭤봤는데 글로벌 IB들에서 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내놓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마침 또 자료로 가져와 주셔서 그거 한번 보고 또 두 분과 함께 질문 던지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던지면 받겠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네. 네.
근데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시장 얘기로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때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한때 8월 초에는 글로벌 IB들이 다 배신, 한국 이거 뭐야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저희 2차 상법 개정하고 막 분위기 나오다 보니까 8월 말부터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쪽에서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안 되겠다, 고 이러면서 내용, 그러니까 9월 초부터 완전히 다 또 뉘앙스가 확 바뀌어. 8월 초 한 달 만에 그들도 그냥 팍팍 바뀌어버려요. 그럼요. 뭐 어쩌라고요, 저 예. 좀 그렇게 할 거면 좀 미리 전화를 So 하든가. what입니다 원래 so what. So what? 항상 그렇게. 땡큐. 네, 그래서 글로벌 아이비들의 시각도 그게 바뀐 걸 특징입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의. 예. 전혀 과거의 콜에 대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사과 없고. 사과가 아니 예.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다로 배워요 리서치를. 그렇군요. 논리만 맞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냥 그런 건 필요 없고 맞추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JP모건이 요거는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시아 비중 확대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이 최우선 그냥 탑 프라이어리티 뭐 이러면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처로 딱 했고 거기다가 아시아 강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선수 종목이 현대차. 예. 저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면서도 하닉스는 뭐 그냥 인정.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가 있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줄이었고 하닉스는 4줄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그렇고 골만삭스는 조선 원전으로 가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뺐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나온 리포트에 보게 되면 반도체가 드디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끼워 넣는 거죠. 그만큼 그들도 이제 막 야, 한국 왜 이렇게 세? 그러면서 좀 변화가 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낙관론 얘기 나오고 있고 CLSA는 얘네가 대표적인 간잡이 죄송합니다. 예. 이랬다 저랬다 벌써 지금 3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단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세게 붙는 거죠. 4,500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추천업종은 이럴 거면 다 사지 뭐. 예, 이런 분위기로. 예. 웬만한 건 다. 웬만한 거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삐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서 하닉스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 하닉스 하다가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기울다가 갑자기 또 하닉스 쪽으로 막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 이게 시장을 또 주가도 그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빠지는 것들이 보게 되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조선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조선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 조선 원전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금융과 지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들. 근데 보면서. 재밌는 게 추천 업종에 바이오가 없는데 종목에 삼성바이오가 있네요. 그러니까 간잡이.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거. 눈에 띄어서 제가.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코스피 순매수는 지금 뭐 9월 들어서 5조 넘게 들었는데 어제까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뭐 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방산 그리고 또 전력기기 이것도 이쪽들. 반도체 대략 예, AI 그냥. 약간 AI 묻어가는 쪽들이죠. 이런 것 같고 K컬처 쪽에서 CJ는 APR 이런 것들 순매수 상위권에 들어왔다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이것들 들어오는데 일단 사는데 거기다 신나게 또 차익질을 하는 쪽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같이 안 사고 묵직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 근데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 이거 하나 잠깐 볼까요? 네. 이것도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B 시각 쪽에서 왜 그렇게 강하게 질렀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밸류 낮고 생각보다 수익성 그렇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한국 말고 요 밑에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한국 말고 필리핀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CN님이 캐나다인가요? 네,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네요. 아시아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시아네요. MXAP니까. 네.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과 같은 쪽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더 저평가로 바라본 쪽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홍콩은 또 많이 떨어지죠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매력적인 건 그래서 그렇다는 쪽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저 의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것보단 괄호가 크게 보입니다. 어떤 거요? 배당소 세율 인하 시 CLSA에서 고개가 4,500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저번에 했을 때 보이시죠? 네. 인하 시. 이게 지금 이 이슈가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25로 내려주는 거. 네. 네. 이것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